영상 시청 전에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영상 지인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김미경 씨의 집 안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살 비비며 북적거리던 그 집이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가서 분가를 하던 바로 그날, 마지막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난 뒤 덩그러니 남겨진 안방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미경 씨는 텅 빈 아들 방의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남겨진 낡은 탁상시계 소리만이 째깍 째깍 하며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종동거리며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출근시키랴, 아이들 학교 보내랴,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면 식구들 입에 들어갈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니 가슴 한구석에 시원함보다는 휑한 바람 구멍이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띠리릭 하고 울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돌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벗어던지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보, 저녁밥은 뭐야? 국 있어? 그 순간 미경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투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왔던 그 말, 밥 줘. 오늘따라 그 말이 왜 그리도 야속하고 버겁게 느껴지던지요. 미경 씨는 주방으로 가는 대신 식탁 의자에 앉아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으로 아주 당돌하고도 엉뚱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여보, 나 제주도 갈 거예요. 제주도? 갑자기 웬 제주도? 누구랑? 개모임에서 가나? 아니요, 나 혼자요. 그것도 한 달 동안이요. 비행기 표는 방금 끊었어요.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밥은 누가 차려주냐? 빨래는 누가 하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든 거냐며 펄쩍 뛰었지만 미경 씨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 길로 미경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웠습니다. 트렁크에 옷을 챙겨 넣으면서도 냉장고에 남편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챙겨 넣어야 하나 잠시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반찬통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스케치북과 굳어버린 물감통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미경 씨가 23살 미술학도를 꿈꾸던 시절에 쓰던 유물과도 같은 물건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경 씨는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뱃속이 간질간질하면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동안 미경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김 여사도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니야. 나는 그냥 김미경이야.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미경 씨를 맞이했습니다. 숙소는 서귀포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는 돌담집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도 아니고 편리한 아파트도 아니었지만 마당에는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담벼락 너머로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살기의 낭만은 첫날 밤부터 현실적인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낯선 천장, 파도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밥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애들 올 시간인데 하며 시계를 보게 되는 자신이 못내 싫었습니다. 첫 사흘간은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찍혀 있었지만 짐짓 모른 척했습니다. 여기서마저 남편의 밥 걱정을 들어주다가는 도로 아미타불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미경 씨는 용기를 내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챙겨온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20대 때 붓만 잡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시절의 떨림이 기억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얀 종이를 마주하니 손이 굳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옆집에 사는 젊은 새댁이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기띠를 메고 있는 새댁의 모습에서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미경 씨는 쑥스러운 듯 스케치북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끄적거려 볼까 하고. 그러자 새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그림 그리시나 봐요. 이 동네 풍경이 진짜 예뻐요. 저기 앞바다의 해질녘 윤슬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꼭 한번 그려보세요. 그 젊은 이웃의 응원 한마디가 마른 땅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거창한 예술작품을 만들려는 욕심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저 낮은 돌담과 그 틈 사이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하나만 그려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에 닿아 사각사각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잊고 지냈던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 하나를 긋고 또 하나를 그을 때마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란 유채꽃을 칠할 때는 마음이 환해졌고 검은 현무암을 칠할 때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야 미경 씨는 붓을 놓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가서 혼자 고기 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밥 먹는 게 청승맞아 보일까봐 엄두도 못 냈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림을 그리고 난 후 먹는 국수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혼자 여행 오셨을까? 보기 좋수다 하며 귤 몇 개를 쥐어주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 귤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서도 꽤 잘 지낼 수 있구나. 일주일이 지나자 미경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밥상을 차리는 대신 보온병에 커피를 담고 스케치북을 챙겨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올레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힐끔거려도 예전처럼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그리시네요 하는 칭찬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풀이 잔뜩 죽어 있었습니다. 여보,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 거야? 양말이 다 떨어졌어. 미경 씨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거 하나 못해서 어떡해요?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고 마음 졸였을 텐데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그림을 그리는 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여보, 세탁기 위에 사용법 적어놓은 종이 붙여놨어요. 그리고 냉동실에 있는 국은 다 먹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반찬 가게 가서 사 먹어봐요. 당신도 이제 자립해야지. 아니, 당신 언제 와? 집이 절간 같아. 나 아직 멀었어요. 여기 동백꽃이 이제 막 피려고 하거든요. 그거 다 그리고 갈 거예요. 끊어요. 전화를 끊은 미경 씨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붉은 동백꽃 군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기어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동백꽃이 꼭 자기 자신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붉은 물감을 풀어 캔버스에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색은 20대의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세월을 견뎌낸 더 깊고 그윽한 그리고 단단한 아름다움이 담긴 붉은빛이었습니다. 제주살이 3주차가 되자 미경 씨의 숙소 벽면은 그녀가 그린 그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산 일출봉의 일출, 섭지코지의 바람, 해녀 할망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숙소 마당의 돌담까지. 그림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들 속에는 김미경이란 한 사람의 시선과 감정이 오롯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바라보느라 정작 들여다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미경 씨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올 때와 달리 가방은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짐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 채운 추억과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스케치북은 제주의 풍경으로 가득 찼고 무엇보다 미경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남편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 달 새 살이 조금 빠진 듯한 남편은 미경 씨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 작가님 오셨어? 얼굴이 아주 폈네, 폈어. 남편은 짐을 받아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퉁명스럽게 대꾸했을 남편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지내며 아내의 빈자리를, 그리고 아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경 씨는 가장 먼저 거실벽에 걸려 있던 낡은 달력을 떼어내고 제주에서 그려온 동백꽃 그림을 걸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걸 당신이 그렸다고? 진짜 잘 그렸네. 당신 소질 있었네. 그럼요. 나 믿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나 밥만 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주말마다 야외 스케치도 나갈 거고 문화센터 미술 수업도 등록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적였습니다. 그래,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내가 찌개 끓이는 법이라도 배워볼게. 그날 저녁 식탁은 여느 때와 조금 달랐습니다. 미경 씨가 제주도 시장에서 사온 옥돔을 굽고 남편이 어설프게 끓인 김치찌개를 내왔습니다. 맛은 조금 부족했지만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미경 씨의 제주도 한 달 살기는 단순히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시간이었고,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 뒤에 숨겨져 있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만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미경 씨의 베란다에는 제주에서 가져온 작은 현무암 하나와 이젤이 놓여 있습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미경 씨는 그 앞에 앉아 붓을 듭니다. 이제 그녀의 캔버스에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 걱정 대신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이 다채로운 색깔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50대의 어느 날, 용기 있게 떠난 그 여행이 미경 씨의 인생 2막을 여는 아름다운 서막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잠들어 있나요? 혹시 가족들 걱정에, 먹고 사는 걱정에 그 꿈을 너무 깊숙한 곳에 묻어두지는 않으셨나요? 미경 씨처럼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도 잊고 지냈던 진짜 나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미경 씨의 동백꽃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가 붉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건강하십시오. 저희 채널